일본에 가 있는 현기,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결석한 주연이, 왜 안 오는지도 모르겠는 순호. 이 영상 보고 10분만 공부합시다. 오늘 배운 거 가르쳐 줄게. 뭘 배웠냐면, 물 100g에다가 여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녹여. 또 집어넣고 또 넣어. 계속 넣는다고 다 녹진 않겠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가라앉아 있을 거야. 더 이상 녹지 않고. 즉, 여기 용질이면 여기 용매인데, 용질이 용매 속에 들어가고, 여기 퍼져요. 결정이 고체 덩어리가 물속에 퍼져 들어가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니까 엔트로피 증가하고. 자, 들어가. 근데 많아지면 용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해서 도로 석출돼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지. 즉, 뭔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평형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녹고 있는 거에 대한 평형이라서 이거를 용해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녹아 들어가는 거하고 용해가 되는 속도하고 다시 도로 석출되는 속도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 겉으로 보기엔 더 이상 녹고 있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는 최대한 다 녹아 있는 거니까 이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불러주고, 자, 포화용액 상태, 그거를 용해평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최대한 용매에 용질을 집어넣어서 최대한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 그거를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고,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즉, 더 잘 녹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저기에다가 고체를 넣어서 녹이는 경우에, 고체의 용해도인 경우에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좀 뜨거운 물이면은 설탕도 잘 녹고 소금도 잘 녹고 뭐 이런저런 물질들이 A나 B나 C나 대부분의 고체는 뜨거우면 잘 녹아. 그래서 고체가 물에 얼마나 녹는지 그 용해도를 따져가지고 보면 내가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잘 녹는구나. 온도를 증가시켜줬더니 잘 녹는다는 건 고체가 녹는 건 흡열 반응이구나. 그러니까 온도를 증가시켜주니까 그게 잘 되지. 고체의 용해도, 고체가 녹는다, 용해된다라고 하는 건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엔탈피가 증가하는 건데, 엔탈피가 증가하는 건 좀 불리한데, 근데 왜 녹지? 아마도 결정으로 있는 물질들이 막 녹아 들어가면 용질이 막 퍼주니까 막 무질서해지지. 엔탈피 측면에선 불리하지만 무질서해지는 측면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증가해주면 깁스 에너지가 음수값이 나와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리고 물론 고체가 물에 녹는 과정이 대부분 흡열이라는 거지 모두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 이제 흡열 반응이다. 물론 이제 좀 감소하는 이런 용질도 있어요. D처럼 오히려 물에 녹으면 녹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안 녹는 물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온도가 증가했더니 더 많이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은 대부분 무슨 반응이다, 녹는 과정이 흡열 반응이구나. 자, 흡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매우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측면에서 이것이 더 우세해서 자발로 일어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용해도는 누구를 녹이는지에 따라서 종류, 즉 내가 어떤 용매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을 녹이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고체이다 보니까 내가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 자, 세 번째, 내가 저기다가 저 물에다가 용매에다가 기체를 넣어서 녹일 수도 있어요. 사이다처럼.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스의 용해도를 봐주면 오히려 얘는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안 녹아. 기체들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녹지 않아. 뜨거운 사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체를 물에다가 녹이면 기체가 용해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안 녹아. 오히려 잘 녹지 않아. 이건 위에 거랑 반대로
기체가 녹는 건 무슨 반응인가 봐? 발열 반응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엔탈피 측면에서 매우 감소를 해주니 좋은 거지. 자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에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스를 분자 사이 매우 멀리 있는 이런 가스를 내가 여기 물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녹였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걸 물에다가 집어넣었으니 이거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거지.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는 엔탈피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엔트로피까지 감소하는 거라서 엔트로피 측면에서는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오니까 그건 감소야. 그러나 엔탈피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음수값이 나와서 이것 또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자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왜 엔탈피가 감소하는지 설명을 잠깐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체로 존재할 때에는 분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서로 인력이 없어요. 근데 용매에 녹아 들어가면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생기면서 화학적으로 훨씬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래서 엔탈피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얘는 또 어디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제 위에 거랑 똑같이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고, 이거는 기체이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압력, 온도, 종류 세 가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특별히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걸 가지고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헨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헨리 법칙이 뭔지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내가 동일한 동일한 용기에다가 자, 이게 일정량의 용매를 똑같이 넣고 여기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어요. 헬륨이나 그런 무극성 기체를 집어넣어.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헬륨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를 채우고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30개를 채우고. 자, 이런 식으로 채우면 10개 정도 채운 거는 압력 하나만큼 줬다고 치고 부분 압력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 압력이 2배가 된 거고, 얘는 3배나 채웠으니까 부분 압력이 3배가 됐다라고 해주면 점점 내가 가스를 많이 채워요. 그럼 이 가스가 물에 만약에 하나가 녹아 들어갔다고 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2배나 넣었으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이 2배. 얘는 3배나 꽉 채웠으니까 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가 한 3개만큼 녹아 들어갔다고 쳐주면, 내가 더 꽉꽉꽉 채우면 용매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체 통 안에 그 기체가 작용하는 부분 압력하고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용질의 그람 수는 서로 비례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헨리 법칙이야. 단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HCl이라든가 암모니아처럼 물에 잘 녹는 건 안 돼. 이거 원래 물에 잘 녹을 거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무극성일 때 O2라든가 N2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원래 잘 녹지 않는 애를 압력을 2배로 해주면 2배 녹고 3배로 해주면 3배만큼 녹는다. 자, 그 다음 하나 정도 있어서 부피가 요만큼 차지했다고 치면 내가 이번엔 2개예요. 2개면 부피가 2배여야 되지만 압력이 하나만큼이고 요건 압력을 내가 2배로 해줬다 그러고 요건 압력이 지금 3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가 압력이 3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2개니까 원래 이렇게 부피가 이만큼 2배는 나와야 하지만 압력이 2배니까 부피가 줄어서 여기에, 자, 얘는 지금 하나, 둘, 3개니까 하나, 둘, 3개에서 부피가 3배나 나와야 되지만 압력이 3배니까 줄고 줄어가지고 여기 좁은 공간에 다 모여 있겠지. 즉 압력이 1, 2, 3으로 증가하면 녹는 것도 1, 2, 3 많이 녹겠지만 그것들의 부피를 보면 1, 1, 1일 거다. 부피 똑같다. 이게 헨리 법칙이야. 부분 압력은 1대 2대 3. 그러면 녹는 그람 수도 1대 2대 3. 하지만
각각의 부피를 보면 1대 1대 1. 왜냐하면 압력이 1, 2, 3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는 그만큼 감소해서 결국 똑같을 거다. 이게 할리 법칙이고 이게 적용이 되려면 기체는 무슨 기체일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이 무극성 기체일 때 그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용의 평형을 배운 거야. 포화 용액일 때, 포화 상태일 때 더 이상 녹는 것 같지도 않고 석출도 되지 않는 걸로 보일 때, 최대한 녹아있는 그 용질의 그람수를 표현하는 걸 용해도라고 해주고, 고체의 용해도하고 기체 용해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온도와 종류의 영향을 받고 너는 온도 종류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 다음 얘네들은 대부분이 델H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녹는 이유는 무질수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 다음 기체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어서 그거는 좋은데 물속에 들어오는 바람에 엔트로피는 되게 많이 감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건 엔탈피가 많이 감소해서 그렇다. 자, 그렇게 자발로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압력에 해당하는 게 헨리 법칙인데, 헨리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1, 2, 3으로 증가해주면 그만큼 녹는 것도 1, 2, 3으로 많이 녹을 거라는 얘기고, 그러나 양은 3배지만, 질량은 3배지만 부피가 압력이 3배인 바람에 부피는 1대 1대 1로 똑같다. 이게 헨리 법칙. 됐지? 자, 꼼꼼하게 읽고 이제 교과서 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완자에 있는 문제도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열공, 순호하고 현기하고 주연이 잘 들었지? 그치? 꼭 책 읽어보고 공부해서 와.